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이야기와 함께 그 속에 숨은 과학을 알아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. 오늘은 주인공이 과학도인 영화 한 편을 준비했다고 합니다.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. 그녀는 숲에서 태어났다. 어느 날 그녀의 몸속엔 초록의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. 남 훔쳐보는 게 취미인가 봐요. 작가님, 소설 좋은데요? 복귀작으로 손색이 없어요. 순수한 건 오염되기 쉽죠. 그 소설 계속 써주세요. 네, 오늘도 과학 스포일러를 책임지고 있는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기도 하면서 문근영 씨가 11년 만에 그 스크린에 복귀한 거라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, 네. 그리고 또 눈길을 끄는 것이 역할이 생명공학자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저도 사실 이 문근영 씨가 연기했던 주인공 역할에 대한 설명이 이 엽록체를 이용한 인공혈액을 연구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어요. 사실 네.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이 영화를 선택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. 이 영화는 인공혈액 연구하는 주제를 이 후배에게 빼앗긴 뒤에 홀로 숲속에 숨어 들어가서 연구를 다시 하는 재현과 또 그런 그녀를 훔쳐보면서 소설을 쓰는 지훈 이렇게 두 남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이 영화를 관통하는 대사를 좀 살펴보면 순수한 건 오염되기 쉽죠. 아까 나왔던 그런 대사인데요. 이 영화가 그 포식자,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들은 전반적으로 육식을 하게 네, 되잖아요. 그렇죠. 어떤 것들을 잡아먹고. 하지만 이제 식물은 빛과 물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. 그런 순수함을 주인공 재훈을 통해서 영화는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. 또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 순수해서 오염돼 버린 이 재현이 어떻게 자신의 신념을 그 이후로 지켜나가는지가 좀 폭발적으로 보여지고요. 이 개인적으로는 이 과학도를 연기한 문근영 씨의 연기 또 인상적이었고 네. 또 과학 기자로서는 인공혈액 연구에 대해서 몇 년이 걸리더라도 꼭 해야 하는 연구다 이렇게 대사를 했던 점도 좀 기억에 남았고요. 네. 영화에서 사실 중요한 또 하나의 소재가 나무, 숲입니다. 굉장히 이 나무 하나가 뭐 말을 건다 이렇게 느껴질 네. 정도로 되게 리얼한 장면들이 많은데요. 네. 실제로 CG가 아니라 뭐 창녕에 있는 우포늪 등 뭐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실제로 촬영을 했다고 해요. 그래서 네. 굉장히 신비롭고 진짜 좀 사실적이다 이런 느낌이 네. 좀 들었습니다. 네, 저도 아까 영상 보면서 참 신비하다 이런 생각이 네. 들었는데요. 그런데 아까 양 기자가 엽록체를 이용한 인공혈액 연구 이 말 때문에 영화를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그럼 엽록체를 피 속에 집어넣는다는 건가요? 네, 그렇죠. 이제 영화에서는 이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 대신에 엽록체를 넣어서 유전자 조작 실험을 네.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. 아, 그래서 아까 그녀의 몸속엔 초록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온 거군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제 실제로 좀 뭐 사실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, 이 헤모글로빈은 적혈구를 구성하는 핵심 물질로 이 체내 곳곳에 산소를 공급하고 또 영양소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만들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혈액 속 헤모글로빈의 역할을 엽록체가 대신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영화 속에서 실험을 하는 거죠. 네. 그런데 왜 엽록체를 넣은 거죠? 네, 굳이 또 엽록체인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 이 엽록체가 먼저 무엇인가를 보면요. 엽록체는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.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인데요. 빛을 흡수해서 에너지원인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이 광합성 과정이 엽록체에서 일어나는데 이 엽록체 안에는 이 빛을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엽록소가 있습니다. 네. 근데 신기하게도 이 엽록소랑 헤모글로빈의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. 아, 그래서 그래요? 제가 이 두 가지의 화학 구조를 좀 볼 수 있도록 네. 자료를 준비했는데요. 함께 한번 보실까요? 네, 두 개의 화학 구조 어떻게 앵커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? 어. 뭔가 비슷한 느낌의 네, 그렇죠. 가운데 구조네요. 원소는 다르지만 좀 비슷한 네네. 느낌이 드는데요. 맞습니다. 네, 그 엽록소에는 가운데 원소가 마그네슘이고 이 헤모글로빈은 가운데 원소가 철이잖아요. 철, 네. 이게 그죠? 그래서 이렇게 그 가운데 원소만 다를 뿐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철과 마그네슘을 중심으로 오각형 모양의 분자 4개가 결합된 모습이 거의 비슷하죠. 네, 네, 그러면 헤모글로빈하고 엽록소의 구조가 거의 비슷하니까
그 혈액에 엽록체를 넣는다 이 말이군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이 아주 똑같이 뭐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실제로 뭐 20세기 초에도 이 독일의 화학자가 이 엽록소와 헤모글로빈의 관계를 연구해서 이 헤모글로빈이 실제로 혈액 내에 산소를 운반한다, 엽록체처럼 네. 산소를 만든다 이렇게 하는 사실을 실제로도 알아냈고요. 네. 또 동물이 엽록소를 섭취하면 이 엽록소의 마그네슘이 가운데가 헤모글로빈의 철로 이렇게 치환이 되는 작용도 실제로 연구 과정을 네. 통해서 밝혀냈다고 해요. 네. 그래서 이 엽록소가 헤모글로빈으로 변하면서 여러 기관에 뭐 산소를 또 제공하고 그래서 혈액 순환도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풀을 먹으면 피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흔히 이제 채식 동물, 그러니까 소나 그렇죠. 말, 양 뭐 이런 어. 풀 먹잖아요. 네. 그 동물들이 피가 이렇게 잘 흐를 수 있는 것도 그 엽록소, 엽록체 안에 있는 것들이 이 헤모글로빈으로 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나름 어떤 사실적인 연구에 바탕을 둔 설정이었네요. 그렇죠. 자, 그럼 영화 속에 이 연구가 성공하게 되는 건가요? 네, 근데 우선 그거는 너무 강력한 스포일러입니다. 이 뒤에도 아, 계속 예, 예. 연구를 하기 때문에, 네. 네, 제가 말하면서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데 아, 네. 네, 궁금한 건 이제 영화를 통해서 그렇죠. 확인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질문에 답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만든 신수원 감독이 식물인간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신비로움을 느껴서 인간과 식물이 너무 다른 단어인데 식물인간이라고 그죠. 쓰잖아요. 그래서 네. 그 단어에 너무 신비함을 느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영화를 보면 답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네. 네. 실제 식물인간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죠. 식물과의 연관성으로 네. 네. 그렇군요. 그럼 저는 저희가 이 과학 스포일러 시간 아니겠습니까? 실제로 인공 혈액을 만들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. 네.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수혈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. 그렇죠. 맞아요. 그리고 우선은 이 인공 혈액을 개발하려는 연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네. 합니다. 하지만 이 혈액은요, 뭐 적혈구, 백혈구, 혈소판 등 아주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있는 효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복합 물질이에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- 혈장에도 많은 성분이 있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그 속에 몇 가지 기능만 인공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이 혈액이 완벽하게 대체된다. 이렇게는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. 그럼 개발 중인 인공 혈액은 뭔가요? 네, 이 혈액이 우리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산소를 운반하는 네. 기능이에요. 네, 산소를 그렇죠. 각각의 기관에 옮겨주는 건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인공 혈액이라기보다는 인공 산소 운반체 또 혹은 적혈구 대체물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산소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1968년에 이 혈액 속에서 헤모글로빈만 따로 정제하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 이 인공 혈액 개발에 어떤 큰 기대감을 좀 키웠었어요. 네. 네. 근데 이 적혈구 속이 아닌 정제된 헤모글로빈은 산소 운반 능력이 오히려 떨어졌고 아. 또 혈압을 또 높여서 신장을 손상시킨다 이런 연구가 나오면서 이 헤모글로빈만을 활용하는 연구는 좀 좌절이 된 상황입니다. 아, 이게 쉬운 일이 아니네요. 그렇죠. 그러면 결국 인공 혈액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얘기인가요? 네,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게 최근에 우리가 줄기세포라는 어떤 좋은 분야가 생겼잖아요. 이 줄기세포 네.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인공혈액 연구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요. 최근에는 이 영국 에딘버러 대학의 연구진들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 O형이라는 혈액형이 모든 혈액형의 어떤 수혈이 가능하잖아요. 그래서 그 O형 적혈구에서 새로운 적혈구를 만드는 법을 2035년까지 개발하겠다고 지난해 밝혀서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. 또 다른 영국 연구진들은 뭐 면역 거부의 어떤 이 단백질을 제거해서 AB형의 혈액형을 O형으로 바꾸는 뭐 이런 네. 방법이나 혹은 또 신생아 탯줄에서 조혈모 세포를 따서 이 다량의 적혈구가 포함된 인공 혈액을 만드는 연구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인공 혈액이 개발이 되면 뭐 단순히 헌혈만 줄인다, 뭐 대체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. 네. 뭐 희귀 혈액 질환들 같은 것도 치료할 수 있고 또 장기 이식 수술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연구는 좀 계속 영화 속 대사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앞서 말한 그 대세가 기억에 남는다. 그것이 이해가 되네요. 그렇죠. 자, 이런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져서 혈액 부족하잖아요. 그런 네. 것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오늘 양 기자가 선택한 유리정원 과학 팩트 점수 몇 점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 유리정원, 아름답고 기이한 자연적 순수. 과학 팩트 별점 3개 반입니다. 네, 오늘은 영화 유리정원을 통해서 인공 혈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영화 같은 그런 신비한 초록피가 아니더라도 그 영화 속 대사처럼 이 인공 혈액에 대한 연구는 쭉 이어져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 얘기 감사합니다.